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맥연구소 서영주 소장도 함께합니다.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가 아닌 유일한 소장 서영주입니다. 이제 그러네요. 오늘 두 분의 법조인과 아니 저는 어디 방송을 나가도 다 변호사야. 본인한테 변호사라고 부르는 분들은 없으세요? 많아요. 왕왕. 제가 변호사인 줄 알아요. 네. 저도 한 번씩 오해받아요. 네. 기자지? 저는 그냥 행정사입니다. 네, 행정사시고.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길바닥 출신이에요. 저는 반대로 방송인으로 방송인으로 불러? 꽤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였어? 이런 네. 변호사였어? 변호사 역할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역할하는 사람. 예. 저는 돈가스집 사장으로. 예. 아무튼 여기 지금 변호사 두 분 그리고 우리 서영주 소장과 함께 오늘 방송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날씨 얘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계신 세 분은 더위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네. 방송이 좋습니다. 시원하거든요. 예. 방송국은 더위가 있으면 방송 저는 잘은 모르겠죠. 기계에 문제 생길 수 있다 해서 오히려 더 시원하게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송을 좀 자주 합니다. 더워서 밖에 있느니 생방 돌아서 하나라도 더 하자. 시원하 있다가 아하. 그냥 조금 떠들어주고 예, 욕해주고. 그렇죠. 대부분의 방송국들도 그렇고요. 요새는 유튜브 채널들도 이제 각각의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람 때문에 에어컨 틀어주는 건 아닙니다. 기계 때문에. 기계 열받을까봐. 그 열받으면 비싸거든요. 되게 소중해요. 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왕왕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휴가 안 가시냐? 여기처럼 시원한 데가 없습니다. 제일 좋아요. 우리 서영주 소장께서는 더위 때문에 곤란은 없으시고요? 아니 덥죠 그냥 땀 나고. 음.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주변에서 어르신들 좀 전화가 많이 와요. 예전에 저 활동하던 지역에서도 이거 도대체 뭐냐 대책도 없고 왜 그러냐면 중고 아닙니까? 종로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진짜 사이 안 좋아질 말만 골랐어. 이게 폭염이 이번에 살인적이라서 무슨 대책 없냐. 폭염에 대한 그냥 이렇게 방치하냐. 아하. 좀 이렇게 정치 고관이청 하신 고모님들이 있어요. 예. 심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폭염 대책이 그냥 경보만 발령하고 말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그 쪽방촌이나 그렇죠. 좀 그 낙후된 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요, 이거 살인적입니다. 40도잖아요. 이건 저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죠. 어떤? 어제 야구장을 가기로 했는데 폭염 취소가 되고. 잠실 야구장. 예. 그랬더니 오늘과 내일도 또 취소가 되더라고요. 이게 몇 년 전에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했으면 앞이 잘 안 정말 뿌연 적이 있었거든요. 미세먼지 취소는 있었는데 폭염 취소로 야구를 못하는 어제는 야구장에서 또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규정이 뭐가 있나 봐요. 저도 규정을 만들었어요, 야구 일을 새로. 하다 보니까 예. 전화를 해보면 어제 사실 제 선수들이 선발이 많아가지고 선발 투수 전화하니까 너무 더운데 안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다 했어요. 예. 제가 했는데 두 경기는 취소했고 오늘은 거의 다 취소됐어요. 오늘 내일은 전 경기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40도면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예. 40도면 선수들이 그 저녁에 경기하지 않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선수들은 한 오후 2시쯤 되면 출근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몸 정확하게 풀고 12시부터 예. 홈팀 12시 어허. 원정팀은 3시 반 4시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더위에 거기서 또 몸을 풀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팬들도 사실 이게 실내 경기가 아니니까 그 더위를 그대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척 야구장이 싹 좋긴 해요. 에어컨도 돌거든요. 여기는. 그렇죠. 예. 시원합니다. 예. 근데 다른 야구장은 다
취소되는데 실외로 돼 있잖아요. 되게 예. 힘듭니다. 아무튼 뭐 지금 야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지장이 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더위, 폭염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 특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해 달라.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건데요. 끝에 권자가 들어가면 그게 권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권리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음흠. 작업 중지권이 작업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대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논의가 있지만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는 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라는 법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특정 폭염 그 경보가 발령될 정도라면 작업 중지를 의무적으로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고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권리로서 나는 작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이제 폭염 속에서는 그러지 마라. 우리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혹석이 이럴 때 낮 시간에 야외 활동 중지시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질이 예. 그러니까 건강, 어허. 생명에 대한 안전 어. 이 실질 말고 저는 실질이 먹고 사는 문제의 실질도 이게 보완책이 돼야 연결이 된다는 되겠죠.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재난이잖아요. 예. 일을 해야 돼. 음. 먹고 살아야 돼. 쉬어. 이게 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하루 일당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보완 대책으로 내세워야 이게 실질적 대책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떼빼서 일 시킨다 안 시킨다 이건 너무 이차원적인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이제 뭐 군대 얘기를 좀 하면 군대는 지금 어느 정도 온도 올라가니까 훈련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데는 작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쳐다봐야 될 부분이 사기업이나 특히 저는 좀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라이더들,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들, 택배 기사들. 이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영업이나 생계에 지장을 받는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 대책이 돼야 된다는 음. 의미로 대통령이 얘기한 게 아닌가. 그 실질적이라는 해석합니다. 부분이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야 그럴 한다. 거예요. 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이게 서비스업으로 작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에게는 말 그대로 생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들까지도 살펴야 된다면 다 살피자, 제대로 살피자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국회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부분에 대한 통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것이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제 거부권 행사하자 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이건 선을 그었어요. 그 부분이거든요. 민주당이 지지하는 뭐 일부 평론가나 일부 지지자들 중에서도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뭐 주장하는 분들이 좀 일부 있었는데 아니다는 걸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뭐 제2요구권을 하게 되면 이게 정치적 얘기긴 한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앞으로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여지를 좀 남겨둔 게 아닌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주 소장은 혹시 어제 메시지 중에 좀 인상 깊게 보신 부분이 그러니까 있나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끔해 보이지는 않아요. 흔쾌해 보이지도 않고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제2요구권을 할 만큼 뭐 굉장히 뭐 우려스럽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거는 우려스러운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거부권 행사했을 때 이게 당정 관계가 파장으로 또 치달을 거고 또 우리 민주 진영 내에서 강성 지지층이 보안소수권 폐지를 굉장히 강하게 요구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또 반발도 심할 것이고 정부도 크죠. 원래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전임 지도부가 이 부분을 완충작용을 하라고 이제 집권여당이 있는 건데 그걸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미 통과돼 버렸고 그래서 오늘 저는 주목했던 것들이 어차피 보안수사 요구권이 살아있는 것이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경찰이 받아서 수사를 할 때 성실하게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거부하거나 그랬을 예. 때는 징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들이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 했을 때 예. 그 비리 경찰들이라든지 그런 그 보안수사 요건에 응하지 않는 데는 해임 파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해서 다시는 이 직에서 음. 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하신 거 보고 아마 곧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이제 수립될 거예요. 그게 좀 당기지 않을까 좀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본인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문제 있는 경우들 많이 봤다. 그럼요. 그 뭐 실제 변호사분들이 그쵸. 계시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경찰에 모든 걸 맡겨놨다고 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다. 예. 아니 국가의 사무를 쭉 나열하면 그 중에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게 수사 사무일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 사람이 처벌돼야 되는 거고 예. 대신에 자기가 피고소인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 억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좀 더 들어달라라는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내는 작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그 보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시스템 설계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공법 헌법 쪽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예. 제2요구, 그러니까 즉 거부권 행사를 할 정도가 되려면 이 법률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미 위헌론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예. 거기에 선을 그으신 거고요. 실제로 우리 이제 헌법에 검사가 신청한 영장 청구, 그러니까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달라요, 서로.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예. 2021년에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 때 5대4 의견으로 5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영장 청구는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지 수사권 직접 준 거 아니다. 나머지 4명은 영장 청구 자체가 수사권이다라고 의견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다수 의견이 됐고요. 이게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올라갈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기 견해를 벌써 밝히셨어요. 이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단 논리에는 국회가 통과한 입법에 대한 강한 합헌성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선언을 할 때는 명백한 위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위헌으로 판단되긴 쉽지 않죠. 그러면 네, 지금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좀 대로 하면 있어요. 국민의힘은 지금 지옥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지금 뭐 헌법 소원부터 해서 위헌 그러니까 법률 심판 등등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헌법으로 예. 이게 위헌 여부로 다툼을 하긴 어려울 거예요. 실제적 부분이죠. 이른바 최근에 있던 사건들, 뭐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이제 사실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뭐 항상 똑같은 어떤 종착점에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변호사를 하면 딱 두 부류예요. 피해자를 변호하거나 가해자를 변호하거나. 그러겠죠. 피해자를 변호한다면 고소 대리 같은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네. 할 때마다 마음이 달라요. 제가 가해자 할 때는 경찰에서 끝나야 되는데 조금 경찰을 얼빵하게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하고 내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고소 대리를 하게 되면 경찰한테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검사라도 한 번 더 판단해 주길 바래요. 그 차이는 항상 있거든요. 네. 근데 변호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고소 대리보다는 가해한 사람, 그 그렇겠죠. 피의자 예. 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변호사가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변호사가 역할이 많아질 것이다. 경찰 단계에서 다 이제 거의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경찰 조사받을 때 상당히 잘 받고 하면 다음에 이게 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이거든요. 오히려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생길 거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뭐 사실은 위헌 여부는 발생하지 않고요. 돌려차기 그 피해자분이 최근에 이제 뭐 토론회 등장하시면서 했던 얘기들도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인 내가 만약에 지금의 이제 형사법 개정안 이후에 그러니까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이거 단순 폭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그런 일은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 한동훈 의원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을 또 정치권으로 끌고 들어오면서 이게 또 뉴스에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건 일종의 망언이라고 해야 왜 되겠죠. 저래요? 그 뭐 돌려차기 관련해서 차폭가 그냥? 부적절한 얘기를 했던 서범수 의원과 그거는 진종호 의원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망언이죠 진짜. 네, 아니 망언.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재밌나요? 예전에 어떤 의원이 비 수해가 가가지고 비 좀 더 뭐 네, 사진 잘 나오게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김성원 의원. 정신 좀 차리라 그래요. 예. 확 참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정치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들 확 찰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거기 피해자 와 있는 데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서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 말하자면 발언도 아주 부적절하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발언인데 중요한 거는 그 뭐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옥문이 열리기를 바라는구나. 아예 그냥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그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마련의 장소가 아니라 본인들 정치 장사하려다 보니까 그냥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좀 재밌어, 가볍고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으니까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의원한테도 제가 며칠 전부터 이거 하는 거 보고 정신 차려라. 무슨 지옥문이 열리냐. 지옥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직접 한동훈 의원한테 말을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얘기했죠. 예. 들었겠죠. 그렇지 않겠어. 예.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얘기하면 지옥문이 안 열리게끔 뭔가 대안을 마련하고 좀 진중하고 그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사례들을 들어서 지금 현재 보안 사건이 없었을 때는 어떤 뭐 불합리가 경찰 수사에 생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면 또 민주당이 그런 부분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또 받아서 또 대안으로 만들고 여러 개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신났어요. 정치적으로 그 피해자 데려다 이용해 먹고. 그리고 뭐 거기도 법률 전문가들이 많을 테니까 많죠.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 지적을 한다면 그걸 토론을 안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싫은 소리 듣겠죠. 그렇게 가야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판이냐라는 판단은 약간 유보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 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문 열리라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그 뒤에 토론회 때 뒤에 붙여놓은 게 지옥문이란 글자가 보이더란 말이죠. 망해라는 거잖아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의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형사사법 변화가 세계적 추세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세계적 추세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세계적. 당연히 형사사법,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형법 교과서 앞에 나와요. 형법이라는 것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 것이냐, 어떻게 범죄를 구성할 것이냐라는 건데 형법의 가장 큰 이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호주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돼요. 피해자가 어떻게 범죄를 당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형법에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이념이 있어요. 보장주의라 그래가지고요. 피고인이 자기가 저지른 범죄 이상으로 처벌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하나가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주의와 보장주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형법 교과, 그러니까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다. 이제 죄형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범죄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법이 범죄인을 보호해 준다고 그건 법도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억울하게 범죄인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그 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범죄인의 마그나카르타 그래가지고 보호주의와 보장주의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의자만을 위한 법도 없고 피해자만을 위한 법도 없는 거예요. 단지 피해자를 위한 형법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하지만 피해자만이 또 중심이 되는 또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균형을 잡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정신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이게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말씀. 정성호 장관이 말씀하신 거는 뭐 일반적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형법이 근대 형법, 뭐 현대까지 피의자의 어떤 처벌을 할까 이게 포인트를 맞췄다면 뭐 곤장을 때릴 거냐 뭐 이런 거 어떤 이제. 형벌을 근데 그 정도 형벌만 주면 된다 아니면 더 재형법정주의 뭐 등등 얘기했다면 앞으로는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말하는 거고 뭐 저는 맥락상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안사건 이런 거 폐지할 필요 없다는 맥락으로 말씀하신 건 맞는데 그 추세하고 그거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그 추세라고 해가지고 보안 사건이 아예 없는 있어야 된다 뭐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고요. 다만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제 얘기하는 취지는 뭐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가 될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저는 위헌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일이 발생하면 장윤기 같은 사건, 암장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 어떻게 뭐 법무부 장관, 법무부나 뭐 대통령이나 이제 그 처리가 그때 이제 시험 때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금 제대로 할인할 수 있느냐, 보안 수사 네. 요구권으로 또 정리가 되느냐 등등. 예. 네. 예, 그 정성호 장관의 발언들이 사실은 아직도 화딱지가 나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아니 또 이게 워워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법률가고 육선 의원의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도 이 부분을 엄청 강조해서 읍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넘어왔다.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말이야 보안 수사권 이거를 경찰한테 다 독점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견제를 하고 예. 이게 억울한 한 사람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러려고 이 형법의 사법 체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아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피의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간다는 그 안에 얘기로 이제 하는 그런 거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 보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가서도 예. 어떤 그 판사들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 이러다가 뭐 판사들이 수사를 해야 되겠어요?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서 좀 많이 화가 나신 거는 같은데 사실 저도 뭐 여러 그 법률가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피해자보다는 피해자 중심. 그러니까 범죄의 다양한 범죄자들을 잡아서 때려잡으려고 법을 만드는 게 사법, 형사, 소송, 뭐 형법 이런 게 아니라 억울한 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촘촘하게 만드는 게 그 근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요구권이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가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소비가 되면 네. 예. 실질적인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가지고 맞아요.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제 또 다른 어떤 불씨들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그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논의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 헌법의 시각에서 하나만 더 말을 얹어드리면 우리가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이거는 자연과학이랑 달라서 선언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는 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의 일부다라는 것이 현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쓰여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구속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는 강제 수사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구속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 헌법에 들어온 건 1962년이에요. 재헌헌법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예.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그래서 경찰도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승만 정권 시절에 경찰이 너무 권력 남용이 심하고 하니까 이걸 통제하려고 검사들이 검찰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오히려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렸죠. 검사만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검사는 수사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 논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겨우 만들어진 게 공수처건데 네. 그러니까 제도 설계의 문제니까 이것은 어느 하나가 반드시 옳다라는 어떤 진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